신영철 대법관은 안대희 대법관과 같이 예. 위조 약관을 인용을 해갖고 공정위가 캐세이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 공정위의 처분을 갖다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캐세이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본 약관 갖고 심판을 갖다가 심사를 했으면서도 저는 원본 약관을 갖다가 제출을 해서 캐세이가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사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본 약관을 갖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역시 캐세이가 날조한 위조 약관을 갖다 인용을 해갖고 캐세이는 잘못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한 2년 정도를 다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 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민사소송 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행정소송을 설명을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맨 처음에 캐세이의 약관을 갖다가 제출을 해갖고 원본 약관을 제출했고 했더니 심의 절차 종료를 했어요. 심의 절차 자체를 종료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왜냐면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 삼았다고 이러신 거예요? 아닙니다. 캐세이가 말하자면 약관법에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약관이 분명히 잘못된 걸 갖다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 절차, 심의 절차를 갖다가 캐세이가 약관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시정 조치를 할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심의 절차 종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약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약관, 미래에 사용될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그걸 사전심사에서 고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는 2번에 걸쳐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도중에 무조건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격도 모른 채.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이 진행 중에 한 번 피해를 받고 2006년, 2007년에는 사건이 진행 중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갖고 왜? 걔네들이 2006년 약관을 갖다가 2007년 약관으로 수정한 거에 따르면 저는 페널티를 물을 까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조건 자체가 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돈을 못 내겠다. 공정에다가 신고를 하겠다. 너희들랑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 했더니 계약서를 파기하면은 돈을 다 물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2006년에 잘못 낸 돈이라든가 2007년에 내지 않을 돈을 너희가 달라고 그러니 그 돈을 다 주고 미안하다 그래라. 그러면 나 공정에다 신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벌써 저는 피해를 당했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중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건 벌써 피해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해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무조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약관법을 적용했어요. 하면서 왜 심의 절차를 종료를 했느냐. 캐세이가 자기네들 약관이 2007년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정을 하고 자진 시정했다고 그랬어요. 자진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도 누구에도 써먹어보지 않은 약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해도 시정 조치에 실익이 없다 그랬던 겁니다. 그게 이제 2007년 11월 29일 날 심의 절차 종료가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도대체가 이제 말이 안 되더라고요. 쟤는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정 조치에 실익이 없다 해서 또 위조 약관의 일부를 갖다가 그러니까 심의 절차 종료서라는 공문서에는 제가 제출한 원본 약관만 원본 약관을 갖다 심의하던 도중에 캐세이가 수정된 약관을 보내와서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본 약관을
다 인용을 하면서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위약금 조항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은폐시킬 목적으로 위조한 부분이 그 일부 한 규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그랬죠. 심의절차 종류는 위조 약관도 인용을 하고, 왜냐하면 심의절차라는 라는 공문서에는 제가 제출한 원본 약관을 심의했다라고 나왔는데 위조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절차 종류는 그 위조 약관도 인용을 하고 또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법에는 매출액의 2%까지 과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 사기의 정도가 어떤지, 금액이 어떤지에 따라서. 벌금 말씀. 예, 과징금이죠. 매출액의 2%라고 하면 대단한 금액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즉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애당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말하자면 약관법, 미래에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전 심사하는 약관법을 적용했던 거죠. 예. 약관법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위약금을 1원도 안 물리도록 돼 있거든요. 왜? 그 약관에서 피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미래에 사용할 약관이니까요. 법률적 용어로 약관 심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공정위는 처음에 제가 구조적 사기를 신고했는데 약관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약관 심사라고 하면, 소위 계약서 심사라고 하면은 미래에 사용할 계약서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사전 검토해서 불공정한 약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좀 틀리네요. 예, 저처럼 피해를 받고 예. 피해를 보는 도중에 했다는 것은 약관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걸 해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것도 공정위가 유권 해석을 갖다 요청을 해서 나온 것이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도 뻔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공정위가 약관 심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현재 진행형인 사기 행위는 약관 심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미래에 사용할 계약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수천억 원의 말하자면 과징금을 물어야 될 처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봐준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캐세이에 대한 신고 민원에 대하여 심의 절차 종료 및 심사 불개시 결정 등의 처분을 하여 사실상 캐세이의 구조적 사기에 면죄부를 주었고, 법원 또한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 1, 2, 3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였는데 그 경위는 어떠했는지요? 제가 2007년에 캐세이의 구조적 사기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캐세이는 그들의 구조적 사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과징금을 내야만 하는 엄중한 위법 행위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공정위에 로비를 갖다 하게 되었고, 캐세이와 사전 공모하게 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내놓고 위반한 캐세이의 구조적 사기 행위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미 사용되었고 사용 중인 캐세이의 약관에 대하여 미래에 사용할 약관을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된, 따라서 과징금 조항이 있을 수 없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캐세이의 위법을 지적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거죠. 따라서 캐세이는 공정위와 사전 공모한 대로 위법을 인정하면서 정작 사건 발생 노선인 캐세이의 황금 노선인 미주 노선은 제외한 엉뚱한 동남아 노선에 대해서만 수정한 기만적인 수정 약관을 맘 놓고 공정위에 제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캐세이는 민원 신고의 발생 노선인 미주 노선에 대한 약관은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공정위는 캐세이 약관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도 없고 캐세이가 약관도 수정했고
따라서 캐세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할 실익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캐세이 신고에 대한 심의 절차는 종료한다라고 하는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증거를 조작한 황당한 거짓말에 터잡아서 면죄부인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공정위는 2007년 심의 절차 종료의 위법을 제가 2009년에 재심 청구한 재심 민원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가 크게 캐세이에 불리하자 재심 민원을 조작하여 신규 민원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캐세이는 공정위의 심의 절차 종료란 처분 과정에서 심사되었던 2007년 약관이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약관으로 모든 국민이 캐세이의 직접 소비자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 범위가 엄청나게 크자 캐세이는 거래 상대방인 국민을 캐세이의 대리점으로 날조한, 즉 직접 소비자를 간접 소비자로 날조한 위조 2007년 약관을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공정위는 그들 자신이 심사하였던 원본 2007년 약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위조 2007년 약관만을 인용해서 캐세이는 신고인인 강성덕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 사건으로 조작한 재심 사건에 대하여 심사 자체를 불개시 결정하는 심사 불개시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위조 약관을 인용한 공정위의 불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1차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캐세이나 공정위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정위 공문서의 작성일을 1년이 넘은 것으로 조작하여 제소기간이 지났다 또는 국민은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위헌적인 증거를 조작한 황당한 거짓말에 터잡아 사기 판결을 갖다 하여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전혀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 채 공정위의 불법한 처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궁극적으로는 캐세이의 수천억 원 구조적 사기 행위를 은폐하는 처분을 하였던 겁니다. 판결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1심의 사기 판결에 대해서 2, 3심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즉 최종심인 대법원의 3심 재판부는 촛불 집회 재판 개입에 따라 탄핵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대법관 신영철과 소위 국민검사라고 하는 현직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인 대법관 안대희 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판결의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패소를 확정 판결하여서 공정위 및 캐세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면죄부를 줬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2012년 CBS 녹화뉴스의 공정위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공정위가 위조 약관을 인용하여 잘못된 처분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만 공정위에 대한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불법한 처분 및 이러한 위헌 판결에 인용된 공정거래법, 행정소송법 및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여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해서 사건 번호 2011 헌마 218로 19개월째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